이런 두 가지 경우와 별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도심에 안 사시고 저기 어디 전원주택 외곽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소유하신 집을 자녀분들한테 무상으로 거주하게 허락을 해주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집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따로 뭘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서도 증여세가 발생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짜리 집이 기준이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한 계산 산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따로 있는데 해당 산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시가 13억 원짜리 집에 우리가 무상으로 거주할 때는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4억이 넘어가는 집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혹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뭐 그렇다고 그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 우리가 부모님 집에 살면 뭐 해요? 이사 가면 우리 가장 첫 번째 하는 거 뭐죠? 구청 가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전입신고할 때 이제 부모님 집이면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를 보고 전입신고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따로 계약서가 없어도. 그러한 자료들이 국세청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연말정산할 때도 내 주소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야 내 주변에는 그렇게 걸린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분들도 있으세요. 결국엔 뭐냐, 내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냐 아니면 하나도 대비를 못하고 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앞으로 집을 마련을 하시거나 결혼을 앞둔 분들 중에 앞으로 실제로 전세나 집을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아마 대다수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을 할지 얼마만큼의 절세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미리 꼭 한번 챙겨보신다면 굉장히 절세를 하시면서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내 보증금을 다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의의 집을 자녀한테 증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부담이 뭐냐면 증여를 해줄 부모님들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증여를 받을 자식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아직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났는데 이게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넘어오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뭐냐면 실제 내가 자산, 집도 물려주지만 집에 설정되어 있는 빚도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10억짜리 집을 7억 빚을 끼고 주면 실제 우리가 내야 되는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3억에 대해서 내면 돼요. 그럼 그 7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그냥 대출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부담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7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도세예요. 빚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도세는 누가 내야 돼요? 10억 중에 3억은 자식이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7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집이 한 채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0원이죠. 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7억의 은행빚을 껴서 물려주긴 하지만 자녀는 3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이전이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막 노이로제가 걸리시다 보니까 야 증여세만 계산해봐. 증여세 얼마야? 야 너 이 정도 돈 있니? 이거면 되겠다. 야 빨리 돈을 우리가 마련해보자. 딱 마련했어요. 근데 막상 명의를 옮기려고 했더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취득세예요.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몇 천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실제 부담부 증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증여세도 있지만 취득세도 꼭 합산해서 자금 규모를 세우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억에 대한 부채,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 사후 관리. 이 7억을 실제로 자녀의 소득으로 갚아 나가야 돼요. 야, 나는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조금 낸 건 좋은데 내가 앞으로 살면서 7억이라는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은 뭐냐? 앞으로 이 아파트가 주택이 가격 상승이 된다면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득은 자녀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전에 증여를 한다, 자녀한테 재산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 자산이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다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가겠지,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가겠지, 이런 부분이 다 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되면 자녀는 그냥 5억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7억 갚는 게 10억일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부채 사후 관리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다. 부채 사후 관리를 많은 분들이 내가 돈 없으면 안 갚아도 되지, 아니면 어떻게 이자만 내면 되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자, 제 기준으로 볼게요. 저는 회사원이거든요.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국세청이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체크카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다 있습니다. 자, 국세청이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다 알았어요. 내가 실제로 1년에 얼마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이미 국세청에 다 쌓여 있어요, 데이터가. 갑자기 내가 뚝 돈이 생겼다고 저 이거 1억 갚을게요 라고 하는 게, 1억을 갚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1억을 어떻게 증빙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갚는 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돈이 다 많아서 집도 사고 아무 데나 들어가 살고 이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부모님의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은 더 세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끼시고 세금을 덜 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자산으로 형성을 하는 과정을 좀 밟아가신다 라고 하면 아마 이제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의 앞날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